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그렇죠. 고통스럽고 삶의 제약도 많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전에도 이 독감이라는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예방 접종을 매년마다 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사실 독감도 예방 주사가 나오기 전에는 무서운 전염병 중에 하나로 속했었잖아요.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종플루다 뭐다 해서 변이 바이러스도 참 많았습니다. 예. 아마 좀 가면 또 이것도 막 금방 사라지겠죠. 아, 그러길 바랍니다. 주사 한 방으로. 아멘. 우리가 왜 시작부터 독감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이 독감이라는 말 듣기 안 좋지만 어느 분이 자기 별명을 독감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이제 모신 거잖아요. 지금. 예, 스스로를 독감이라고. 근데 다른 분들은요, 그분을 얘기할 때 어떻게 부르냐면 별명이 책에 미친 사람이라고 좀 과격한 별명을 붙이신다고 하는데 스스로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해서 독감이라고 하신 거라고 해요.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삼척서부초등학교의 이창수 교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척서부초등학교에서 책에 미친 교감이라 불리는 이창수 교감. 교사 시절 10년간 SNS 블로그에 올린 1,700건의 독서 서평으로 증명된 그의 책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비롯됐다. 크리스천 교사로서 본이 되는 것은 물론 JDM이라는 예수제자운동 선교단체를 통해 대학생들의 신앙과 영성 훈련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이창수 교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는 이창수 교감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책을 읽는 교감이라 해서 독감이라는 어떤 닉네임을 제가 스스로 한 10년 동안 읽고 이제 서평을 쓴 거 보니까 한 1,700권을 시골 교회에서 거의 전교생을 전부 다 교회로 실어 날렸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 그런 기독 교사의 삶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올해 3월달 교감 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교장 선생님 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 교감 선생님은 무슨 일 하는 분이실까 좀 이렇게 아리아리하거든요.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뭐 교장 선생님 또는 뭐 담임 선생님의 어떤 역할들이 워낙 많이 학교에서 부각되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 하면 그냥 교무실에 계시는 분, 그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막상 교감이 되어 보니까 교감의 역할이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뭐 교장 선생님 다음 또는 뭐 이렇게 교장 선생님 부재시에 뭐 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이제 약간 교사들 위해서 약간 지시하고 또 명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제가 교감이 되어 보니까 교감의 역할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됐는데 특히 요즘에는 강조되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퍼실리테이터 역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뭐 이제 어떤 정책을 제안하거나 또는 각종 민원 사항들 있죠.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학생이 다쳤을 때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청취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다시 회의를 열어서 중간에 어떤 일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학교장과 어떤 결정을 하기 전 단계까지 하는 역할들이 이제 교감이 이제 해야 하는 역할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겪어보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본인이 해봐야 알지 뭐. 그렇죠.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책을 얼마나 읽으시면 스스로를 독감, 책을 많이 읽는 교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감이 되기 전에는 제 스스로 그냥 독사라고 해서 책을 읽는 교사라고 이렇게 독사 뭐 이창수로
이제 그냥 스스로 부르기를 제가 인식하며 살았는데 이제 교감이 되어 보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 보니까 책을 읽는 교감이라 해서 독감이라는 어떤 닉네임을 제가 스스로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특히 이제 처음 학교 부임회 갔을 때 이제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독감 책 읽는 교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반응들이 조금 남다르시더라고요. 독사보다 훨씬 어감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교사는 늘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직업인 건 분명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늘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처럼 교사들도 가르치는 직종이지만 의외로 책을 가까이 읽을 시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열정이 약간 식어서 그러는지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제 스스로 가르치는 교사로서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던 중에 책을 읽어야 되겠다. 뭐 책은 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장소에서 스스로 마음 먹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게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사 때부터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도 자랑스럽게 저는 독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증명해 주신 게 아까 대기실에 오시자마자 책을 펼치고 정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독감이 맞으시구나. 어느 정도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읽고 이제 서평을 쓴 거 보니까 한 1,700권을 1,700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부 외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작년에 가장 많이 읽고 쓴 게 한 250권을 좀 읽고 썼던 것 같아요. 1년에? 네. 1년에 야, 코로나 때문에? 네. 거의 하루에 한 권 읽고 서평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700권이면 1년이면 170권. 그렇죠, 평균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250권. 그러면 170권을 잡으면 한 달이면 한 15권을 그러네요. 정도. 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4권씩, 이틀에 한 권씩은 이제 읽고 이제 써야지 이제 그 목표를 이제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서평까지 쓰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요. 이제 서평은 이제 책 읽는 공 같은 경우 막 250쪽 분량의 책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읽게 되거든요. 근데 8시간 읽고 서평을 쓸 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잡게 되더라고요. 인정합니다. 독감. 근데 책은 한번 조금 더 물어보고. 근데 어떻게 책에 빠지게 됐어요? 뭐 계기가 있어요? 네, 계기가 이제 제가 이제 교대를 나오다 보니까 교대에 남자들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늘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학교에 필요로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체육 같은 이제 종목도 많거든요. 축구, 뭐 지구, 육상. 그러니까 젊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불려다니시는 아이들 이제 인솔해서 가고 대회 나가고 뭐 축구 결승에 올라가면 또 아이들 하고 가다 보니까 그 남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육상 대회 나가면 출전하기 전까지 아이들 뭐 100m 뛴다고 한다면 불과 10여 초면 끝나는 그 대회를 이틀씩이나 가서 아이들 컨디션 조절하고 이제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아까운 나머지 책을 챙겨서 다니고 그 현장에서 누가 보든 말든 난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차 책을 이제 읽은 사람을 읽을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책에 제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릴 때는 책은 안 읽으셨어요? 네, 어렸을 때는 제가 사실 살아온 환경이 사실 좀 불우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뭐 먹고 살기가 바빴고 얼굴은 서울분 같으신데. 감사합니다. 고생 안 한 분 같으시죠? 네, 뭐 대학교도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책은 사실 이렇게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교사 생활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누군가 강제로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필요에 의해서 읽다 보니까 책을 손에 놓지 않게 되었고 지금껏
뭐 교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빈틈을 이용해서 좀 책을 읽고 또 저 스스로도 이렇게 출연하게 되게 계기도 책을 읽어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가들이 정말 이런 보석을 찾는데 잘 정말 찾으세요. 예, 잘 찾으세요. 아니 근데 책만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면 섭외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서평까지 남기셨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귀한 분을 또 스튜디오에 모시게 된 건데 서평을 처음 쓰시게 된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처음 기억나는 게 책을 읽고 이제 서평을 최초로 쓴 책이 철로육정이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철로육정도 출판사별로 번역본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책을 읽으면서 철로육정 시중에 나와 있는 철로육정을 다 사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출판사별로 과연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작가별로 번역하신 분들이 의도가 어떤 것인가 나름대로 그래서 철로육정을 이제 올리게 되게 되었고 철로육정을 읽다 보니까 다른 기독교 서적도 눈에 띄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을 읽고 순전히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관련 책들을 읽고 읽는 것에만 그치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글재주는 없지만 소신 있게 글을 올려야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남들한테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고자 목표치 이제 한 달에 내가 이 정도 글을 쓰지 못했네 하면서 블로그에 보여주는 수치별로 남이 보든 안 보든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 책을 기독교적인 책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다른 책을 읽더라도 거기에 작가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가치관이 휩쓸리지 않고 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책을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정립 후에 다른 책들을 읽으면 좋다라는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멋지시다. 뭐 지금은 무슨 질문을 해도 답변이 막 탁탁 나오겠는데. 그죠? 자료가 너무 많으신 거죠. 제가 되니까 정말 이 시대 크리스찬 교육자로서 정말 필요한 일 하시는구나 싶어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 어렴풋이 마을에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에 간 적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다니지 않다가 고등학생 때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이제 동해시에 있는 송종감리교회에 첫 번째로 제가 출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고등부 선생님께서 이화여대의 CCC에 나오신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의 영향으로 대학교에 갔을 때 그냥 나는 이제 CCC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고 마침 이제 개척교회에 이제 전도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전도사님, 사모님, 저하고 청년 두세 명이 어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게 이제 개척교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교대 앞에 있는 이제 그 조그만 그 개척교회인 뭐 춘천제일 성결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또 다니게 되고 또 선교단체 CC와 연결되면서 대학생활하면 사람들이 약간의 어떤 낭만을 품고 좀 어떤 학창 시절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1학년 때부터 CCC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애는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4년 동안 제 나름대로 많은 게 깎이고 부서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토양이 되었던 게 대학 캠퍼스 4년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받으셨는데요. 대학 4년 동안. 대학을 잘 가셨네요. 그러니까요. 대신 이제 학점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또 반전이 있군요. 근데 대학 시절을 정말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잘 정립을 하신 것 같은데 군대 생활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군대도 좀 이렇게 마치 ROTC라는 어떤 문이 열려서 ROTC 가면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월급을 받는 거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송금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ROTC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붙어서 네. 이제 ROTC를 가고 이제 좌대 배치를 받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특공부대로 이제 배치를 받게 된 거였어요. 예, 운동을 워낙 잘하셨어요. 예, 운동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뛰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체격이 좀 왜소하다 보니까 예. 저도 신체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특공부대를 가서 이제 그 우락부락한 부하들하고 같이 훈련, 뭐 공수훈련도 받고 특공훈련도 받고 뭐 천리행군도 다니는데 저희가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1996년 9월 달에 강릉에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었죠. 있었어요. 네,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가장 그 중심에서 공비와 교전하고 수색하고 매복하고 또 물론 사상자도 많이 발생됐죠. 같이 엊그제 같이 밥 먹었던 중대장님도 바로 이제 죽음을 당했고 병사들도 뭐 많은 총격상을 입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96년 9월부터 12월까지 강릉에서부터 인제 자연 휴양림 고 이제 여기 지역적으로 그 쫓아다니면서 이제 교전하고 같이 했던 경험 속에서 매번 밤마다 기도했던 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하나님 내일 아침을 보게 해주세요.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전시 상황이니까 늘 밤에 이제 늘 수색하고 매복하고 교전을 하니까 이제 저는 기도하는 게 그때 매번마다 아침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했던 게 제 인생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또 힘든 훈련 속에서 불렀던 이제 복음성가가 나의 등 뒤에서 그걸 이제 늘 병사들은 이제 뒤에 쫓아가고 저는 앞에 있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등에서 밀어주시는 그래서 뭐 남자들은 군대 가봐야지만 그 신앙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4년 동안 그 군복무 생활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신앙을 다지기에는 참 좋았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큰 일을 겪으셨네요. 그러게.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무장 공비 침투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말 그 북한 잠수함을 타고 특수부대 요원들이 강릉에 침투했던 사건. 얼마나 정말 놀랐어요. 그 중심에 계셨던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었겠네. 네. 내일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네, 내일 아침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같이 함께했던 전우가 죽음을 당하고 총격상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전쟁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계셨었네. 네.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건 남지 않으셨었어요? 어떠세요? 늘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늘 군대를 다시 가야 된다는 그런 악몽을 꾼다고 했는데 저도 제대 후에 한동안은 계속 어떤 그런 죽어가는 어떤 또 피를 흘리는 또 총성 소리에 많이 좀 힘들었던 게 오랫동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다니시면서 군대 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 다져놓으셨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고 버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을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 동안 더 다지신 거잖아, 단단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발령을 받으신 건가요? 처음에 어디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네, 처음 발령 받은 곳이 또 본의 아니게 그 무장공비들이 지나갔던 그 개방산 이승복 기념관 공산당이 싫어요. 북한에 이제 루트라고 합니다. 개방산을 지나면 운두령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고개 혹시 아세요? 1087m 운두령 고개. 구름 문자에 머리 두자에서 운두령 고개에 산자락에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높은 교회가 운두감리교회입니다. 운두감리교회 바로 옆에 이제 운두분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북한 말고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고개, 또 가장 높은 고개에 있는 교회, 또 가장 높은 고개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에 전교생 한 30명 남짓의 학교에 첫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계속 느끼는 거지만 교사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설명을 너무 막 눈에 그려지게 설명을 잘해주세요. 타고나셨네요.
예. 예, 그 시골 정서가 그대로 정말 이렇게 느낌이 오는 네,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서 평생 반려자를 또 만나셨다. 어떻게 보고 만나신 거예요? 네, 뭐 지금은 뭐 제도가 바뀌어서 23살 여자 처녀 선생님을 그런 학교로 아예 배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큰 도시에 인사제도상 발령이 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3월 달에 오는데 한 2월 말에 웬 그 젊은 이제 아가씨가 이렇게 학교 시골 길을 쫓아서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감은 됐었어요. 저희 학교에 한 자리 선생님이 딱 3분인데 한 분이 비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오시는데 설마 신규 교사라 그런 예측을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무실 들어와서 신규 교사로 이제 발령받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당황을 했고 그때는 뭐 이렇게 제가 사귀어야 되겠다, 교제해야 되겠다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순간 당황을 한 나머지 이제 3월 2일 날 학교에 오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학교에서 한 3년 동안 같이 선생님이 딱 3명이거든요. 3명이다 보니까 제가 있는 관사 바로 옆에 이제 관사 저는 이제 어머니랑 살고 있었고 또 이제 이 관사에 바로 옆에 관사에 이제 그 선생님이 살고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먼저 찜하신 거 아닐까요? 어머니께서는 사실 마음속에는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처지가 이게 관사에 조그만 시골 관사에 홀 어머니의 외아들이니까 사실 본인 스스로도 사실 또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되실 분들이 혹시나 위험한 곳이니까 자주 오셨거든요. 뭐 김치 갖다 주실. 그런데 이제 홀로 어머니 외아들에 살고 있는 집 옆에 관사에 보면서 사실 딸을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같은 교사라고 하면 조금 괜찮은 환경에 교사를 좀 배우자로 삼기를 원하지 굳이 이렇게 조금 처량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실 딸을 권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아니 3월 달에 발령받고 오셨는데 같이 동료로 일하시다가 여자로 보인 것이 언제쯤이에요? 저는 사실 저는 처음부터. 학교 오기 전에 왠지 선생님일 것 같다 그 순간부터죠 사실. 벽지에 사실 저는 처음부터 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워낙 이제 처음이고 또 뭐 저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 여자 선생님도 저를 좀 이렇게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이 기다려 주셨네요. 네. 교육부에 감사하셔야 되겠네요. 진짜. 지금은 그런 인사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짝져 주셨어요.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선교단체 후원도 지금 함께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사모님이랑. 저는 이제 CCC에서 훈련을 받았고 저희 아내는 JDM이라고 예수제자운동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두 단체를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한 단체를 섬겨야 되겠다 해서 JDM이라고 예수제자운동 대학생 캠퍼스 선교단체를 이제 섬기기로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결혼 시작부터 섬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 섬기시는 곳이 JDM이시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JDM은 이제 예수제자운동의 약자인데요. 이제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선교하는 단체이고 또 해외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복음주의 협의회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각 대학교별로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위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교회를 다녔던 학생들도 막상 집을 떠나오면 신앙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갖거나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건전한 신앙 공동체, 선교단체를 만나서 같이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또 예수 제자의 어떤 삶을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또 주일에는 또 교회에 가서 지역 교회를 섬기고 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한 뒤에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또 크게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대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훈련받는 것이 예수 제자로서 훈련받는 것이 사회에 나갈 때 크게 무장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단체가 선교 단체인데 제가 섬기는 선교 단체는 이제 JDM 예수 제자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제자 운동 안에 이제 후원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영동 지역에 있다고 해서 영동 이사회 네. 소속되어 있고 영동 이사회에서 그런 젊은 간사들을 어떤 후원하고 대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찬 교사로서 어쨌든 간에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간단 그렇죠. 말이죠. 그죠? 기억에 남는 제자들 아이들 혹시 네.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첫 발령 받았을 때 이제 하루에 버스가 딱 2대만 다니는 홍천에서 평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에 버스가 2대가 다니고 네. 그 다음에 가로등도 아예 없고요. 깜깜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하수를 쓰고 또 부엌 한켠에는 소를 키우고 그 앞에 부뚜막에서 밥을 짓는 그런 전형적인 화전 마을이 네.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운두 분교였는데 제가 처음에 발령받아서 맡게 된 학년은 이제 3학년, 4학년 2개 학년을 조그만 교실에서 같이 가르치는 전교생이 30명이니까. 네, 그래서 2개 학년을 같이 가르치는 그런 그러니까 뭐 20분은 3학년 가르쳤다가 20분은 4학년 가르쳤다가 또 그 아이들을 고스란히 다음에 5, 6학년을 같이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학교 또는 선생님밖에 없죠. 학원은 그렇죠. 아예 없고 네. 문화시설도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단 한 가지는 화전마을이고 산골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무속신앙 또는 어떤 뭐 불교 뭐 물론 이제 지역 마을에 조그만 운두 감리교회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배척을 하고 그런 자기 스스로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교회 봉고차 제가 몰아도 될까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골짝골짝 다니면서 아이들을 그 집 앞에 가서 미애야 교회 가자. 안나 할머니 교회 좀 보내주세요. 철저하게 거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시골은 선생님에 대한 그렇죠. 약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른 예. 뭐 26살밖에 안 되는 총각 선생님이지만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뭐 선장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자기 손주를 교회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친히 데리러 오셨는데 골짝골짝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저의 이제 아내가 될 사람하고 같이 그 시골 교회에서 거의 전교생을 전부 다 교회로 실어 날렸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도 같이 이제 집사람은 중고등부 교사, 저는 교회학교 교사, 끝나면 또 성가대 지휘를 하고 뭐 조그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는 곳이니까 젊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또 새벽 기도도 같이 가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전체가 아이들이 이제 그 전부잖아요. 20명 그렇죠. 남짓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그냥 교회에 와서 머무르는 공간.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때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도 같이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 오면 담임 선생님으로 또 역할을 하고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 것조차 다 아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냥 신뢰하고 선생님이 아이를 태우러 왔으니까 다 믿고 맡겨주셔서 그렇게 그 우리 분교 아이들이지만 함께 교회 생활을 같이 하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기적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하셨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제 목사님하고도 페이스북에서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또 그 아이들 목사님의 자녀도 그 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랬구나. 목사님의 자녀들도 지금 잘 성장해서 연락을 또 하고 있고. 근데 그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주의를 너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봉고차를 탈 수 있잖아요. 봉고차를 타고 동네를 다 친구들 집을
다 돌아서 같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 수 있다는 게. 근데 이제 봉고차를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시골길을 다니면서 얼마든지 망가뜨려도 뭐 그렇게 말하면 뭐 그럼 뭐. 와, 은혜네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내용으로는 혹시 뭐 이렇게 글 같은 거 안 써봤어요? 예, 지금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글을 쓰면 좀 아름답겠다고. 네. 아니 근데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교사로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사실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크리스천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은 뭐 직장 생활이 약간 좀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약간 이제 서로를 이제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지만 뭐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교사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직급이 있고 또 선배 교사들이 있다 보고 또 이제 교제의 범위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제의 범위가 상당히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나 뭐 차를 마시면서 할 수 있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는 늘 술이 빠질 수 없는 거고 또 일요일 날 어떤 행사, 대회라 갈 때는 그게 항상 제약이었습니다. 늘 좋은 관계를 갖다가도 저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관계가 단절되고 어떤 처음 모임에 갔을 때 남자 교사니까 의뢰의 당연히 술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사님 저는 술을 못합니다. 또 선배님 저 술을 못합니다 했을 때는 사람을 평가하기를 다른 것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 열등감 또는 소외감들을 겪으면서 학교에 가서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갔을 때는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단지 어떤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에 소외됐을 때는 상당히 조금은 타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의 어떤 생각을 갖다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군대 속에서도 이렇게 술 먹지 않고 또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 가지고 내가 사람들 조금 좋아 보이려고 내가 갈까 하면서 내가 굳이 승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길은 내가 간다. 멋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전혀 뭐 술을 권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문화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처음에 갔을 때는 문화 충격이 상당히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은 한두 번씩 다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 격동기 속에서 지금 교직 생활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견디셨네. 아마 하나님이 그 견딜 힘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참 지켜주신 건데. 교감 선생님 참 빨리 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은혜고 축복이고. 뭐 올 가을쯤 뭐 또 책을 하나 준비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감이 됐다고 하니까 전부 다 놀라워 하셨습니다. 그냥 당연히 대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교감이 됐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놀랍다. 어떻게, 창수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저는 벌써. 근데 너무 빨리 다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선생님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신껏 교사 생활 하시다 보면 또 저처럼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 역할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선생님들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쫓아가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역할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느덧 이제 제가 강릉에서 삼척으로 40분 정도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출퇴근을 하다가 갑자기 운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교감인데 교감의 생활을 한번 풀어낸 책을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한 4편 정도 전적으로 출판 비용을 전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이제 이렇게 기획서를 제출하라는 어떤 공문을 본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한테? 강원도 전체 공문으로. 그래서 공문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마침 마감 일자가 한 이틀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고 가면서 제가 머릿속에 구상했던 것이 있었어요. 교감 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걸 쓰고 싶다. 또 교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지배하고 시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 교감으로서 섬기는 역할, 많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교사들, 행정신 직원들, 공무직 직원들, 또 청소를 하시러 오는 분들, 또 학부모님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좀 섬기는 역할로서 그런 교감의 생활을 좀 풀어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2, 3쪽 분량의 기획서를 되게 짧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냈는데 한 몇 주 뒤에 그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2,000부를 찍게 되었고 찍게 될 예정이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비용도 다 대주고 예, 비용도 교육청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출판 계약하러 갔는데 다른 분들은 이미 원고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원고를 전부 송부해서 출판사 대표자분들이 그걸 선정해 줬는데 저는 원고 없이 기획서 딱 2, 3쪽짜리 기획서만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자분하고 편집장 분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거? 어떻게 과연 기획서는 참신한데 과연 써낼 능력이 있는지. 근데 심사위원분 중에서 마침 저를 아는 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책 블로그. 예. 어머나. 그러면서 이분 책 이창수의 제 블로그를 보세요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막 검색하더니 그러면 쓸 능력이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교사들 책들도 많고 교장 선생님들 책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 중간에 끼인 교감 책이 사실 없는 거예요. 또 교감의 역할도 많이 부각되지도 않고 늘 이렇게 학교 안에서 교장 교사 사이에 어떤 중간에 끼인 역할인데 제가 그런 기획서를 냈는데 그 출판사에서도 약간 그게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서 단 두세 장만으로 출판 계약을 맺고 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면 아까 첫 발령지가 운두 분교. 운두. 예, 운두. 머리 운자, 구름 두자. 나의 첫 발령 운두 초등학교에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교회 애들 본거 차가지고 교회 싫어온 거. 네. 영화 한 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러브 스토리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준비하신가 일하신가 계획하심이 지금 교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가 너무 눈에 보여서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 교감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담아내실지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게요. 예. 보통 교사들은 수업의 이야기를 풀어내거나 또 교장 선생님은 리더십이라든가 학교 운영을 한 사례들을 이렇게 책을 출간하는데 저는 이제 교감의 역할을 사실 뭐 학부모나 주변 분들이 사실 많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섬겨야 할 대상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당연히 교장 선생님도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행정실 직원들 또 선생님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담임 선생님도 있지만 특수 선생님, 보건 선생님, 전문 상담 선생님, 또 학교에 밥을 하시는 조리사분들 다양한 직종분들이 사실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거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리지만 교감으로서 음료수 하나 또는 좋은 말씀 하나 또 칭찬해드리는 말씀 하나 또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교감으로 섬기듯이 제가 대한다면 그분들이 교감이 아닌 교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나는 뭐 교회 다닌다, 교회 직분을 내세우면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또는 저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분들을 대한다면 그분들이 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늘 학교 옮길 때마다 저는 새벽에 저희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조리사분까지 몹시 여분의 이름을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감 선생님 빨리 단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요. 또 어떤 분은 숨기고 있었는데 교감 선생님 저 교회 다녀요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기도하게 되면 그분들도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결국은
어떤 신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 교감이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저촉점이 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옮기는 곳에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다리 역할로서의 책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감일기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교사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저는 교감도 하고 있지만 또 교장도 앞으로 하게 됐지만 저는 이제 기독교사.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선생님이 아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 또 아이들만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기독 교사가 균형 잡혀 있는 그런 기독 교사의 삶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그럼 플러스 거기다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앞에 늘 수식어로 붙는 게 저는 좀 희생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좁은 길, 또 십자가의 길. 그런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바람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가르치는 이제 교감 역할을 또 학교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힘 닿는 데까지 저와 함께 만나는 교직원들을 좀 섬기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 게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대학을 찾아서 객지로 왔는데 교회를 찾아가도 교회 안에서도 사실 반기기보다는 늘 뜨내기 인생, 또 조금 있다 가는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대학생들을 섬겨야 되겠다. 대학생을 섬기는 선교단체를 섬겨야 되겠다. 또 선교단체를 섬기는 간사님들이 있죠.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후원으로 생활하는 그 젊은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역할들을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제 힘 닿는 데까지 그런 젊은이 사역에 조금이나마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의 역할들을 계속해 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나 더 그냥 보내드릴 수 있고요. 사모님께 영상 편지. 여보, 내가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세 자녀를 키우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늘 소리 없이 살아갔던 모습 속에서 이 가정과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오늘 방송도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귀한 삶의 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삼척 서부초등학교 이창수 교감 선생님. 오늘 참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 진짜.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귀한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셨구나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교육 사업을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사랑 많이 전하시는 선생님 되시길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이 많이 변화되면서 선생님들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요즘의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영원한 스승님이시죠. 정말 이 땅의 모든 스승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중보하면서 다음 세대를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 많이 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